그 어떤 문제도 피해갈 수 없는 수학의 맥심 백은하입니다. 이번에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말고사를 다시 준비하려고 하는데 항상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한 2주, 3주 동안 되게 학습에 집중을 못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2주, 3주 동안 얼마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좀 멘탈 관리 차원에서 제가 이제 좀 영상을 켰어요.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자기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라고 좌절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자기가 자기 실력을 눈에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왔다라는 거는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모의고사를 볼 때 계속 100점이 나오거나 90점대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학교 시험은 사실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점수를 가지고 이 수치화를 해서 내가 90점 이상이 나왔으니까 우리 학교 시험도 90점 이상이 반드시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내가 평소에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 정도 난이도에서 90점 이상이 나왔는데 우리 학교의 시험이 유독 난이도가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80점대가 나왔다 하더라도 70점대 후반이 나왔다 하더라도 평소에 자기 실력하고 그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친구가 자기 시험을 너무 못 봤다고 되게 상심하고 엄청 슬퍼해요. 그런데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친구가 요 시험의 난이도에서 한 85점 정도 받으면 딱 자기 성적대로 나왔다. 그런데 이 친구가 8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85점을 받을 친구가 80점이 나오면 실력보다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85점을 받을 친구 실력이면 어떻게 딱 85점이 나오겠어요. 80점에서 90점 사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85점을 받은 친구가 90점을 받아도 실력보다 잘 나온 건 또 아니고 그 실력대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갭을 한 10점 정도의 갭을 둬야 내가 평소에 이제 했던 대로 그대로 하면 한 85점 선에서 80점에서 90점 사이. 그 정도가 나오면 내가 실력대로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85점 정도 받을 친구가 70점을 받았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자기 시험지를 좀 분석을 해서 내가 이거 틀리지 말아야 할 것들에서 왜 틀렸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완벽하게 돼야 돼요. 그래야 대부분의 친구들이 중간고사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중간고사 시험지를 그냥 푸르륵 해갖고 막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이러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봐야 하는 이유는 내가 그 당시에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느꼈었던 난이도. 그래서 내가 시험 시간에 느꼈던 이 체감 난이도가 높은 친구는 실제로 시험에 대한 겁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는 시험지를 보지 않는다면 그 체감 난이도만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 시험에서도 역시나 체감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평소에 모의고사 볼 때보다도 평소에 잘 풀었던 문제도 좀 어렵게 느끼기도 하고 이 시간에 대한 압박감을 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체감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두려움만 가지고 기말고사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시험에 대한 체감 난이도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가는 친구는 더 이상의 발전이 좀 힘들어요. 더디고. 그래서 저 빠르게 내가 발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중간고사 봤던 시험 틀린 문제라 하더라도 꼼꼼하게 다 다시 푸세요. 그래서 자기 혼자 힘으로 손으로 다 다시 풀고 그리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을 해서라도 다시 알고 넘어가고 그러면 내가 이 시험지에서 내가 70점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거는 요렇게만 했었으면 됐었겠네. 시험 시간에 내가 이거 생각을 못했네. 내가 요거 계산 실수가 있었네. 해서 내가 85점까지는 받을 수 있었던 시험지였네. 라고 느끼고 가는 거랑 그냥 내가 어려웠어. 나 시험 70점이야. 어떡하지? 이렇게 그냥 막연한 이 생각만 가지고 가는 거랑은 이 발전의 속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첫 번째, 실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실력보다 점수가 잘 나왔어. 내 실력보다 점수가 안 나왔어. 이런 걸로 좌절하고 이런 거에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봤었던 시험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뭔지, 그리고 원인은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더 못했었을까? 라는 그런 부분들을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말고사를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앞으로를 위해서, 앞으로 고3까지 봐야 할 시험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회도 많다는 뜻이죠. 그걸 위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어떤 선배가 병정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번에 수학을 또 100점을 맞았대. 뭐 반송고에서 100점을 맞았대. 뭐 이런 이야기만 듣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여기에만 있으면 그냥 당연히 내가 병고 갔으면 100점 나올까? 이런 결과에만 집착하는 친구들인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뭐 주위에서 뭐 어떤 엄마 친구 아들이 뭐 서울대를 갔다더라. 이런 이런 결과를 보면 사실 결론만 보면 누구나 다 잘된 사람의 이야기만 하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선배 중에서 평촌고등학교에서 100점을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 그리고 평소에도 힘들지만 그거를 견디고 열심히 자기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하나 자기의 실력을 쌓았을까? 이런 과정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꼰대 같지만 요즘 학생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멘탈도 너무 약해졌고요. 체력도 너무 약해졌고요. 조금만 힘들면 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선생님이 되게 잘 잡아주고 개념 수업도 잘해주고 과제 검사도 되게 꼼꼼하게 잘해주시는 게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나한테는 힘들어. 나는 적당히 하고 싶고 나는 그냥 적당히 놀면서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그 친구는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해서 그거에 맞춰서 적당히 아마 살 거예요. 평생을 그냥 적당히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루를 적당히 그냥 보내면 그냥 인생 자체가 그냥 적당히 사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 나의 인생 자체가 내가 열심히 살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에서의 성취감과 물론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걸 누가 뭐 강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요즘에 뭐 워라밸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적당히 놀면서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대학생들 보면 대학교 가서 많이 놀잖아요, 사실. 근데 이것도 사실 문제긴 하지만 뭐 여기까지는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목표가 있으니까 고졸이 목표가 아닌 이상 내가 고등학교에서 그냥 행복한 고등생활하고 축제 때 열심히 축제에서 활동만 하고 행복하게 그냥 고졸이 목표면 상관없어요. 그럼 그 친구는 고졸이 목표니까 고등학교 때 3년을 아주 행복하게 보내면 되는 거니까 그게 목표이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목표가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인생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대학에서 그냥 전공 분야를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데 더 좋은 교수진과 더 좋은 시설이 있는 학교에서 더 열심히 좋은 환경에서 배워보고 싶다라는 이런 목표들이 있고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 친구라면 하루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내시는 게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또 마지막 결론은 자기의 실력보다 잘 나왔다 안 나왔다 실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실력이 절대로 어디 가지 않아요. 누가 훔쳐갈 수 없습니다. 지식은 어느 누구도 훔쳐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만큼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혹시라도 이번 중간고사를 보면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기말고사 때 개선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가시기를 바라고 하루하루 변명거리 찾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말고사 또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